분명히 내가 맞는데 내가 틀렸다고 합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느낀 것을 부정당하고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며 내가 예민하고 이상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점점 헷갈리고 내 판단을 의심하게 되며 결국 나 자신이 이상한 건가 싶어집니다.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오해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걸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걸까? 밤새도록 생각해도 답이 없고 스스로를 의심하며 점점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더 괴로운 건 주변 사람들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멀쩡해 보이니까 사람들은 내가 예민하다고 하고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고 합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문제 있는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럴수록 더 혼란스럽고 더 외롭고 더 무력해집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요?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하지만 명심보감은 700년 전부터 경고합니다. 교묘하게 남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간사하고 말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행동으로는 해치며 상대의 정신을 혼란시켜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가스라이팅, 정신적 학대입니다. 명심보감이 밝히는 조종자의 본질,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명심보감이 밝히는 가스라이팅의 본질, 왜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가? 명심보감에서는 가장 먼저 이 진실을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칼을 든 적이 아니라 미소를 띤 적이라고요. 몸을 해치는 사람보다 마음을 해치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눈에 보이는 폭력보다 보이지 않는 조종이 더 무서우며 직접적 공격보다 교묘한 왜곡이 더 치명적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이런 사람을 일러 간사한 자라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며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조작해서 자기의심에 빠뜨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통제하며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요.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마음을 빼앗는 것이고 돈을 빼앗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명심보감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을 지적합니다. 첫째, 통제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고 복종시키고 싶으며 완전히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간사함을 낳는다고요. 상대가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막으며 자기 의견을 갖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상대를 인간이 아니라 도구로 본다고요. 둘째,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며 모든 문제를 상대 책임으로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이 남을 탓한다고요. 자기가 한 말을 부정하고 자기가 한 행동을 왜곡하며 자기 잘못을 상대 탓으로 뒤집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왜곡한다고요. 셋째,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며 오직 자기만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공감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상대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얼마나 상처받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냉혈한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명심보감이 말하는 첫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 당신의 현실을 부정한다. 명심보감에서는 첫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로 현실 부정을 말합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분명히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분명히 본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실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한 말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약속했는데 약속한 적 없다고 하며, 내가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기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요. 처음에는 확신했는데 상대가 워낙 당당하게 부정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고, 정말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지며 결국 내 기억을 의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혼란시키는 것이라고요. 둘째, 행동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내가 오해했다고 하며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행동을 부정하는 사람은 간사한 자라고요. 분명히 화를 냈는데 화낸 적 없다고 하고, 분명히 무시했는데 내가 예민하다고 하며, 분명히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농담이었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기 행동을 부정하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셋째, 감정을 부정합니다. 내가 느낀 것을 느낀 게 아니라고 하고, 내 감정이 틀렸다고 하며 내가 과민 반응한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남의 감정을 부정하는 것은 폭력이라고요. 화날 만한 일에 화냈는데 화낼 일이 아니라고 하고, 상처받을 만한 말에 상처받았는데 왜 그런 걸로 상처받냐고 하며, 슬픈 일에 슬퍼하는데 예민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감정을 부정당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요. 넷째,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내 기억이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착각했다고 하며 내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상대를 미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계속 부정당하다 보면 정말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지고, 정말 내가 예민한 건가 의심되며, 정말 내가 이상한 건가 두려워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적 학대라고요. 이럴 때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록하라고요. 대화를 메모하고 약속을 적어두며, 중요한 것은 녹음하거나 문자로 남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킨다고요. 내 기억을 의심하지 말고 기록을 믿으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두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 당신을 고립시킨다. 명심보감에서는 두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로 고립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친구와 멀어지게 만들며 가족과도 단절시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립시키는 것은 완전히 지배하기 위함이라고요. 어떻게 고립시킬까요? 첫째, 주변 사람을 나쁘게 말합니다. 내 친구는 너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하고, 내 가족은 너를 이용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적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도 계속 듣다 보면 의심이 생기고, 점점 그 사람들이 의심스러워지며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이간질은 관계를 파괴한다고요. 둘째,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친구 만나려 하면 기분 나빠하고, 가족 모임에 가려 하면 불편해하며 혼자만의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유를 빼앗는 것이 지배의 시작이라고요. 처음에는 사랑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며 결국 갇힌 것 같아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지나친 관심은 집착이라고요. 셋째,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내 친구가 너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고, 내 가족이 너를 안 좋게 본다고 하며 사람들이 다 너를 욕한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자는 악독하다고요.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하면 의심하는 것 같아 못하며 결국 사람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이간질의 목적은 완전한 고립이라고요. 넷째, 오직 자기만 믿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널 진짜로 아끼는 사람은 나뿐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널 속인다고 하며 나만 믿으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자기만 믿으라는 사람을 가장 믿으면 안 된다고요. 고립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다른 시각을 잃으며 조종하기 쉬워집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고립은 세뇌의 첫 단계라고요. 이럴 때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라고요. 아무리 방해해도 친구를 만나고 아무리 싫어해도 가족과 연락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여러 사람의 눈이 진실을 본다고요. 고립되지 말고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세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 당신의 자존감을 파괴한다. 명심보감에서는 세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로 자존감 파괴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깎아내리고 비교하며 무능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존감을 파괴하는 것은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자존감을 파괴할까요? 첫째, 끊임없이 비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하며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비판은 칼보다 날카롭다고요. 요리를 해도 맛없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며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라고요.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고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결국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데 너는 왜 저 모양이냐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한다고 하며 너는 열등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비교는 영혼을 병들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배우자, 다른 사람의 자녀, 다른 사람의 부모와 비교하며 너는 왜 그렇지 못하냐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비교의 목적은 열등감을 주는 것이라고요. 셋째, 무능하다고 낙인 찍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고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며 혼자서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무능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지배의 핵심이라고요. 작은 실수도 크게 부풀리고 우연한 실패를 무능의 증거로 만들며 계속 무능하다고 주입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반복되는 말은 믿음이 된다고요. 계속 무능하다고 들으면 정말 무능해진 것 같고 계속 못한다고 들으면 정말 못하게 되며 자기 효능감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넷째, 미쳤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하고 내가 정신병이 있다고 하며 치료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미쳤다고 낙인 찍는 것이 가장 악독한 공격이라고요. 정당한 화를 내면 히스테리라고 하고 정당한 의심을 하면 피해망상이라고 하며 정당한 요구를 하면 비정상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이럴 때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나를 믿으라고요. 내 감정이 정당하고 내 생각이 정상이며 내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상대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직관을 믿으며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네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 책임을 뒤집는다. 명심보감에서는 네 번째 가스라이팅 신호로 책임 전가를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뒤바꿉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는 비겁한 자라고요. 어떻게 책임을 뒤집을까요? 첫째, 내 탓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화낸 것도 내가 화나게 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실수한 것도 내가 방해했기 때문이며 자기가 잘못한 것도 내가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안 그랬을 거라고 하고 내가 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며 결국 다 내 잘못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겁함의 극치라고요. 둘째, 피해자 행세를 합니다.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척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억울한 척하며, 자기가 상처 줬는데 상처받은 척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피해자 행세는 가장 교묘한 조종이라고요.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면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야기하고, 내가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말하며 결국 내가 사과하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진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라고요. 셋째, 과거를 들춰냅니다.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면 과거의 일을 꺼내고, 현재 잘못을 지적하면 과거 실수를 언급하며 논점을 흐립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과거를 무기로 쓰는 것은 비열하다고요. 예전에 내가 이랬잖아, 그때 내가 저랬잖아 하며 현재 문제에서 벗어나고 결국 과거 이야기로 싸우게 만들며 원래 문제는 흐지부지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논점을 흐리는 것이 회피의 전략이라고요. 넷째, 내가 과민반응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화를 과민반응이라고 하고, 정당한 요구를 트집이라고 하며, 정당한 불만을 징징거림이라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정당한 것을 부당하게 만드는 것이 조종이라고요. 별것 아닌 일로 왜 그러냐고 하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며 너무 예민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문제를 축소하는 것이 책임 회피의 방법이라고요. 이럴 때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계선을 분명히 하라고요. 잘못은 잘못이고 책임은 책임이며 사과할 것은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분명한 경계가 조종을 막는다고요. 책임을 뒤집으려는 시도에 넘어가지 말고 사실에 집중하며 논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5번째 가스라이팅 신호,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 명심보감에서는 5번째 가스라이팅 신호로 왜곡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통제하고, 아낀다는 핑계로 감시하며,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자유를 빼앗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하라고요.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진짜 사랑은 자유를 주지만 가짜 사랑은 통제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지 묶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듣고 상대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간섭하며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통제를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거짓이라고요. 둘째, 진짜 사랑은 믿음이 있지만 가짜 사랑은 의심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에는 신뢰가 있다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자유를 줘도 안심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며 행적을 추궁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의심 많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요. 셋째, 진짜 사랑은 성장시키지만 가짜 사랑은 억압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서로를 자라게 한다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성장하길 바라고 꿈을 응원하며 발전을 돕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성장을 두려워하고 꿈을 비웃으며 발전을 방해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상대를 작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요. 넷째, 진짜 사랑은 희생을 강요하지 않지만 가짜 사랑은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의 행복을 우선하고 상대의 꿈을 지지하며 상대를 위해 기꺼이 양보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고 자기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하며 희생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착취라고요. 다섯째,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가짜 사랑은 바꾸려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장점도 단점도 사랑하며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바꾸려 하고 완벽을 요구하며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경고합니다. 조건부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요. 이럴 때 명심보감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진짜 사랑을 알라고요. 사랑은 자유이고 신뢰이며 성장이고 존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통제를 사랑으로 착각하지 말라고요. 명심보감이 가르치는 가스라이팅 탈출 전략. 이제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구체적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 나는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요. 부정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괜찮은 척하고 싶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둘째, 기록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기록하고 사건을 메모하며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기록이 진실을 지킨다고요. 날짜, 시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상세히 적어두는 것입니다. 나중에 내 기억을 의심할 때 기록을 보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증거가 조종을 막는다고요. 셋째, 외부 시각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객관적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여러 눈이 진실을 본다고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히 이야기하며 지지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요. 넷째, 경계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하며 선을 넘으면 대응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경계선이 나를 지킨다고요.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분명히 하며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를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분명한 경계가 조종을 막는다고요. 다섯째,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지고 연락을 줄이며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거리가 정신을 지킨다고요. 가능하면 별거하거나 이혼하고 직장이라면 부서 이동이나 퇴사를 고려하며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요. 여섯째, 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내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으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치유에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회복하며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 후 자기 회복, 명심보감의 치유법.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을 회복하며 다시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치유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정당하고 내 생각이 정상이며 내가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라고요.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기 확신이 회복의 기초라고요. 둘째, 자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 왜 벗어나지 못했을까? 자책하지 말고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자책은 또 다른 학대라고요. 가스라이팅은 교묘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으며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신을 용서하라고요. 셋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억눌렀던 감정을 풀어내고 화를 내고 슬퍼하고 울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치유라고요. 상담을 통해, 일기를 통해,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억압된 감정은 병이 된다고요. 넷째,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건강한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관계가 나쁜 기억을 치유한다고요. 다섯째,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가르칩니다. 자기 사랑이 모든 치유의 기본이라고요.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명심보감이 700년 전부터 견고한 간사한 자, 교묘한 조종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신호를 알아채며 탈출 전략을 실천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고립시키고 자존감을 파괴하고 책임을 뒤집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하는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록하고 외부 시각을 확보하고 경계선을 만들고 거리를 두고 나를 회복하는 5가지 전략을 실천하십시오. 명심보감은 가르칩니다. 간사한 자를 멀리하고 정직한 자를 가까이 하라고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함께하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예민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상입니다. 명심보감의 지혜로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